안녕하세요, 진주예요. 여러분의 인터넷 서핑이나 길을 가다가 정말 특이한 곳에 꽂힌 사람들을 봅니다. 최근 미 대사관절을 습격한 그 단체,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들, 고립된 공간에서 죄수들을 고문하는 군인들, 자신이 믿는 신은 위대하다며 남을 해하는 사람들, 특정 나라를 절대 악으로 보고 청소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깝게 보면 최근 이슈가 되는 비건 시위, 폭락이 뻔한데 존버를 외치고 있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저 해로운 새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도 극단적일까요? 얘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들이 그저 교육을 못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생의 무게에 못 이겨서 정보를 접할 기회를 박탈당해서일까요? 단순히 무식해서일까요? 오늘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라는 책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체들의 속사정과 그들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하는가, 그리고 나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이 영상에는 조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특정 세력을 대입하면 완벽한 해설이 되죠. 인간의 행동 양식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지금부터 왜 극단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죠. 한번 보시죠. 인류가 두려워했던 역사인 나치당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민주주의 투표로서 당선되었고,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믿고 따르던 자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었으며 고학력자부터 저학력자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존재했습니다. 이라크에 상주하고 있던 미군의 아부그라이드 수용소에서 가혹행위를 했던 병사들 또한 이전까지 특별한 정신적 질환이나 전과가 없는 일반적인 병사들이었죠.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공통점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생각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눈깔이 뒤집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또 그 극단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류하기 때문이겠죠. 내 의견에 들이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고인물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속한 그룹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애초에 반대되는 사람과는 논쟁을 해야 하니 선택부터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사람도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둘째, 확증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뉴스만 보시나요? 혹시 댓글들을 보시진 않나요? 기사의 내용이나 대상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인간의 이성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하에 판단을 유보하거나 옳고 그름의 중간 지점, 그 어느 곳에서 돛을 내리죠. 하지만 내가 인터넷에 쓴 글에 따봉수가 많아질 경우는 어떨까요? 대다수가 나의 입장에 동조한다 느껴지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번엔 더 과격한 글을 쓰고 연쇄 효과로서 나의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댓글을 달고 또 그 댓글을 보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죠.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글을 세게 쓰니 오늘은 따봉수가 많네? RT가 이렇게 많이 됐네? 이라면서요. 이를 저자는 의견의 반향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말한 정보를 타인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진리라 생각해버리죠. 그리고 다른 의견에 대한 귀를 닫아버립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죠. 셋째, 평판과 인정투쟁입니다. 만일 모두가 같은 의견일 때 나의 글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선 어찌 해야 할까요? 글을 더 과격하게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희생자가 필요하죠. 바로 이단신문입니다. 극단적인 신문관들은 안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악플이든 인신공격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직이나 사이트에서 내보내는 축출법을 쓰죠. 조직 바깥으로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색출하고 그곳을 쪽수나 인구수로 박살냄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방어하는 전사나 내부를 단속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혼자가 아닌 다수라면 보너스로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우픈 동질감과 전후의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까지 더해지죠. 이것이 인간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적대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담이지만 한국 정치사 진보정당 대부분이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종북 꼬리표가 끊임없이 붙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조직 안에 상주하는 반대측은 어떻게 될까요? 집단의 린치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거나 조직을 탈퇴하거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설령 그 반대 의견이 진리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볼 때 저 조직이나 사이트는 대부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단정짓는 시초가 되죠.
기세등등한 찬성 쪽을 등지고 굳이 나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요, 조직에서 왕따가 되고 퇴출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홀로 노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이쯤 상황이 벌어지면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나 진리를 찾는 방황자의 도구가 아니라 내부 숙청의 도구이자 침묵질의 장이자 충성 경쟁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 바보 같은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리더 곁에는 리더의 심기만을 보살피는 예스맨들이 넘쳐납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이들을 간신이라고 하죠. 넷째, 유대감입니다.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애인의 바람이나 가족의 냉랭함에, 크게는 인종차별이나 갑질에 휘둘렸던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절망과 고독감, 내가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들은 조직의 안락함을 제공하죠.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데는 크나큰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의 예시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교양이라 불리는 과정을 예로 듭니다. 이것의 중점은 무고한 이슬람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굴욕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폭격에 희생된 이슬람 신자들의 비디오를 종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피해자이며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만일 여기서 야, 우리도 피해준 거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면 적폐가 되죠. 일과가 시작할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꾸준히 그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과대망상까지 가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예전 홀로 있던 시간과는 달리 고독이란 없습니다. 굳이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동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상당히 경감이 되죠. 그런데 이런 조직이 비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들어온 이들은 간신히 찾은 유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전사가 됩니다. 신념이라는 괴물이 자신을 삼킨 것인지 자신이 신념을 가진 것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나의 집을 부수려는 거대한 악으로부터의 보호, 즉 순교자로서의 일생을 마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잘 아는 4차 산업과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만국의 사람들을 담는 인터넷이 사람들을 극단화시킨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사이트를 생각하면 이해는 쉬우실 거예요. 또한 AI 기반 맞춤형 광고와 맞춤형 정보는 사람들을 더욱 파편화시킵니다. 원하는 팔로우 글만 구독하고요, 반대되는 팔로우는 언팔에서 언로를 맞고 원하는 사이트만 방문하고 같은 이념을 가진 유튜브만 구독을 한다면 반대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몰랐던 정보로 통한 진리로의 도달은 불가능해집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더라도요, 자신이 아는 정보를 되새겨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기분이 좋고, 기존 나의 신념에 반대되는 설명이면 기분이 나쁘다, 뭐 이거 이상 있겠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기 몇 명 왔고 저기는 얼마 안 된다는 숫자 경쟁을 하고 자신의 편이 다수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도와 집단의 안락함에 머물고 얼마나 과격한 발언을 했냐의 증표로서 따봉으로 일컬어지는 충성 경쟁. 넷상이나 오프라인이나 하는 행동은 저를 포함한 인간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이쯤 되면 상호 합의도, 타협도, 진리로 통하는 문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립되어서 눈깔 돌아가는 집단 내에서는 절대 문제점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나갈 사람은 다 나갔으니까요. 이것이 밖에서 올 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들이 극단적 발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해되지 않는 남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꼬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자기 반성이 뒤따라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저 내 억하심정을 풀만한 만만한 상대를 찾아가지고 감정 배설하고 도덕적 비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전 어른들은 신문은 여러 개를 봐야 한다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중립기어를 넣고 교차 검증을 꼭 하라는 말입니다. 설령 내가 듣기 싫어하는 논평이라 하더라도요. 한 개인의 의견은 분명히 사건을 해석하는데 자신의 이권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특정 사람이나 특정 신문이나 특정 스피커에게 기대는 것은 흑우화되기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의 토론 문화는 박살이 났고 내 진영에 속한 영상이나 팟캐스트 하는 말은 오로지 진실이고 다른 의견은 모두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심한 경우가 좀
나는 좌우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적 권력이든 진실을 은폐하고 날조하려는 흉계에 대항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른 모습대로 세상에 밝혀내려는 것을 글쓰는 목적으로 삼고 일관했다. 진실은 균형 잡힌 감각과 시각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인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외로움은 늘어나고 극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 또한 비례해서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토론의 장을 열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진리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이라도 나의 조직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제가 말하지 않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 책에 숨겨져 있습니다. 극단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내가 타인의 합리적인 주장을 빈정상하지 않고 수용하는 방법이야. 성공한 조직과 실패한 조직은 한 장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책 읽을 준비 되셨나요? 참고로 이해를 도울 재밌는 영상 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루시퍼 이펙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를 소개한 영상이죠. 이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